네,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도진기 변호사, 그리고 서상희 취재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국종 교수가 그야말로 쌍욕을 들었습니다. 아주대 의료원장에게서인데요. 병원에서 영웅 대접을 받을 줄만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 팀장,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단 욕설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사가 공개한 그 욕설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 말한 사람은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입니다. 이 때려치워라, 꺼져라, 인간 같지도 않은데 나랑 한판 붙을래 너, 이렇게 다소 과격하고 좀 격양된 목소리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바로 이국종 교수였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이 녹음이 언제 공개가 됐는지, 언제 진행된 말인지, 그리고 누가 녹음을 했는지, 그리고 앞뒤 전후 상황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좀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이국종 교수가 평소에 이 권역 외상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교수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병원의 윗선과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녹취를 했는지, 그리고 언제 녹취가 됐는지, 또 앞뒤 좌우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욕설이 나온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서 팀장이 지적한 것처럼 이국종 교수와 병원 간의 모종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저희가 이국종 교수의 과거 발언들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실제 병원과의 갈등이 있구나, 이러한 맥락을 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저 징계를 요구하신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저 자르지 못해가지고 안 다니는 사람. 그런 말씀을 제가 했던 게 아니라 아까 징계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가서 하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 자를 거야. 아마 신난다고 그러고 하셨어요. 아주 손 지긋지긋해요, 지금. 그러니까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자 이국종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저 자르려고 안 달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제보를 하면 병원에서 아주 신나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뭔가 인력 채용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국정감사 때 이제 이 권역외상센터에 지급되는 그 예산, 그게 이제 신규 채용 22억이 나왔는데 그 신규 채용이 뭐냐면요. 닥터 헬기를 타고 비행을 할 간호사 채용 비용입니다. 그 22억을 아마 이제 관으로부터 지급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67명 그 채용 규모의 그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22억으로 뭐 30여 명, 36명 남짓 이 증원을 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이 간호사들한테 뭐 급여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이 됐다고 해서 이제 그런 신규 채용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외상센터가 치료는 힘들고 수익은 적다 보니까 운영하는 게 영 쉽지 않은데요. 관련해서 이국종 교수의 발언을 들어보고 다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외상센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한국에서. 진정성 갖고 어프로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관리 감독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네, 인력 채용도 채용이지만 두 번째가 사실 외상센터 환자에게 제대로 병상마저 배정해주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이렇게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외상 환자들에게 병상을 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충이 크다라는 얘기인데요. 아주대 외상센터가 이제 100개의 병상을 가진 전국 외상센터 중 가장 큽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환자가 넘치기 때문에 이게 환자가 또 넘치게 되면 본원 병동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줘야 되는데 이 아주대 병원 측에서는 이 본원 병동이 많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상 환자들에게 병실을 내어주지 않더라라는 게 이 교수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실을 주지 않으면 긴급 출동을 하지 못하고 환자를 데려주지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일이 반복되면 더 이상 이걸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요. 이 통계적으로 봐도 이 아주대 고대 외상센터가 2018년도에 약 53회 환자를 받지 못했고 약 30일간 환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2019년에는 63회 약 36일간 환자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의 말이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입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멀쩡히 병상이 있는데도 외상센터 환자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국종 교수의 주장의 요지가 이런데요. 이거는 병원 측의 입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병원 측과 접촉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해봤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해명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일단 기존에 알려진 입장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병원에서 해명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병원 측에서는 고의가 아니다, 오해가 있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주대 병원장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특수 병동을 빼면 한 1000개의 병상 중에서 실제 가동 가능한 병상이 750개인데 이걸 42개 진료과가 다 나눠 쓰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공사로 이미 한 100개 정도 병상을 닫은 상태에서 병상을 쪼개서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응급 환자를 위해 병상을 비워달라 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닥터 헬기 관련해서도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실제로 경기도가 닥터 헬기를 들여오면서 외상 환자가 더 늘어났고 그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보니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건데 그게 진료를 못하게 한 것처럼 와전됐다. 현재 아주대 병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해명해 왔습니다. 병원 측의 입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병원으로 살펴보면 외상센터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센터에도 병상을 배정하고 예를 들어서 안병동에도 병상을 배정하고 산부인과, 피부과 대배정을 하는데 그렇게 외상센터만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변호사님 그런데 한 문제가 사실 국가에서는 외상센터를 지원하라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국종 교수의 주장대로 그 외상센터에 지원할 돈을 다른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나 다른 병원 그런 사업에 지원을 했다면 그 예산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 외상센터의 국고 보조금이 상당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대 외상센터만 해도 지난해 66억 3,600만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 외상센터 국고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외상센터 운영 지침이라는 행정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 외상센터에 그 환자가 넘치면 보는 병동이 적극적으로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조치에서부터 이제 보조금 환수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또 실제로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현장 점검에 나섰어요. 외상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 보는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위반할 경우에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도 있는데요. 네. 이게 말하자면 좀 더 심각해지고 위반이 계속된다면 아마 지정 취소까지도 검토를 했다는 어떤 그런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국종 교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닥터 헬기죠. 그런데 이 닥터 헬기를 두고도 이 교수와 병원 측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먼저 이 교수의 관련 발언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해상 작전이 가능한 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영역을 넓혀서는 서부 오고도서라든가 이렇게 저고지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해병대 장병들한테도 큰 전력의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한 닥터 헬기인데 왜 이걸 두고 갈등이 있는 거죠? 일단은 그 헬기를 그 운항이죠, 운항. 네. 운항하기 이전부터도 그 필요성을 이국종 교수가 상당히 많이 피력을 했었고요. 네. 급기야 이제 이 닥터 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때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취향식을 하기 직전에 그 아주대 의료원에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주최 측이 있고 네. 주관 측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최 측은 경기도로 잡아놓고 주관 측은 이제 병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마치 어떤 들러리 정도 쓰는 것처럼 기분 나쁘게 인식을 했던 그 상황이 연출된 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배경에는 이국종 교수가 욕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운항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병원 수뇌부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네. 노출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헬기가 시끄럽다고. 뜨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네. 소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민원이 병원을 통해서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이제 갈등이 표출된 걸로 보입니다. 네. 팀장님, 아주대 의료원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의료원 측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관이나 주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옥상에서 그 행사를 했을 때 개방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명 인원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사고 날 염려가 있다. 떨어지거나 그걸 우려했기 때문에 한 발언이라 그랬고 아마 그 소음 문제로
현재로서는 아마 주민 인근들이 아마 환자라든지 아마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병원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병원장으로서는 주민들 반발이라든지 환자 반발을 지금 무마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네.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죠. 서 팀장,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외상센터와 다른 진료과들, 또 결국에는 수익성이 나는 그러한 진료 분야와 수익성이 안 나는 외상센터 간 갈등인 것 같아요. 참 이게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을 어찌 보면 가장 잘 반영한 갈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외상 환자 같은 경우는 다른 중증 환자에 비해서 의료 수가나 뭐 치료 수술 이런 게 소위 말해서 돈 되는 환자가 아니다. 이게 이국종 교수의 표현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과의 갈등 혹은 의료진 사이에서 갈등은 좀 어쩔 수 없었던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실 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복지부나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좀 분명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국종 교수는 어디에 계신가요? 현재 이국종 교수 네. 한국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식년 휴가를 맞이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부터 해군 함정을 타고 현재 그 태평양 횡단 항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국종 교수가 이런 그 권역외상센터의 현실에 좀 절망을 했는지 한때는 이제 병원을 그만두고 한국을 떠날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외상센터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일단은 한 2달 정도 병원을 떠나서 마음을 추스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1월 말까지 이 해군 함정이 그 태평양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급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갈등이 불거졌다고 쉬쉬할 게 아니라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책을 빨리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